피서객이 몰리는 동해안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강릉의 한 호텔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풀파티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에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작물은 생육을 멈췄고 가축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하면서 강원도가 상권 회복을 위한 업무를 강화했습니다. 김원기 강원도 상권 활성화 센터장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강원도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285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오는 10월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피서객이 몰리는 동해안 지역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 강릉의 한 호텔은 수영장 파티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운을 두른 사람들이 급하게 수영장을 빠져나갑니다.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야, 여기 마스크 다 찍어. 지난 1일 밤 수영장 파티를 연 강릉 주문진의 한 호텔을 강릉시와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강릉 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적용돼 밤 10시 이후 음식점 내 취식과 파티를 열 수 없습니다. 앞서 강릉시가 두 차례에 걸쳐 파티 금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술과 공연까지 40여 명이 모여 파티를 강행한 겁니다. 강릉시는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50만 원을 해당 호텔에 부과했습니다. 해당 호텔과 파티 참석자까지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을 어떻게 생각하면 기만했다라고 다시 기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행태가 굉장히 좀 불량한 것 같고요. 징벌적인 의미도 있고. 피서가 절정으로 치닫으면서 지난 주말과 휴일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올 여름 들어 가장 많은 93만 명. 일부 관광객들의 이기심과 무분별한 상술이 일상 회복을 기다리는 도민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 도내 11개 시군에서 6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 13명, 춘천 10명, 동해 6명 등입니다. 특히 강릉 외국인 근로자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등 동해안 지역 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와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일 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4,562명입니다. 이일 밤 10시 이후 원주 지역 내 공원에서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원주시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지역 내 모든 공원을 대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음주와 취식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자율방범대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주 동안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강원도 곳곳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불볕더위에 힘겨운 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농작물은 생육이 멈추거나 타들어가고 무더위에 약한 가축의 피해도 우려돼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수확기를 맞은 옥수수 겉잎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힘있게 뻗어야 할 속잎들은 메말라 뒤틀리거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록적 폭염에 옥수수 알도 골고루 연글지 않아 수확을 포기하고 갈아엎어야 할 실정입니다. 꽃이 피고 꼬투리가 달려야 할 콩과 들깨도 가뭄과 무더위에 생장이 멈춰 시들어갈 뿐 자랄 기미가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평균 폭염 일수의 3배를 웃도는 최장 무더위, 채소 재배 25년 경력의 베테랑 농민도 최악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최악이죠. 최악. 어떤 해는 작년에는 54일 비가 와서 다 물커 자빠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막 너무 심할 정도로다가
이런 시설 없으면 이렇게 유지 못한다는 거. 축산농가도 매일이 비상입니다. 한낮 기온이 37도에 육박하면 축사한 온도는 40도 이상. 소들이 무더위로 식욕을 잃으면 비육에도 지장을 줘 24시간 대형 선풍기를 멈추지 못합니다. 지붕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10분에 한 번씩 스프링클러도 돌아가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뭐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 물 시설 관련 그런 것도 고장도 이제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죠. 또 뭐 차광 페인트를 뿌린다든지 차광망을 설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7월 한 달간 전국에서 가축 27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기록적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올여름. 기상청은 이번 주 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폭염에 애써 키운 농작물과 가축 피해를 우려하는 농심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한 의암호와 춘천호에 냄새 유발 물질이 발생해 수돗물 관리가 강화됩니다. 춘천시는 춘천댐 수계 운영관리팀과 협의해 방류량을 22톤에서 40톤으로 늘리고 방류 시간도 24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용산 정수장에 냄새 제거 효과가 있는 활성탄과 응집제 투입량을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춘천시는 해당 물질은 쉽게 휘발돼 수돗물을 끓여 마시면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기존의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명칭을 상권 활성화센터로 변경하고 상권 회복을 위한 업무 등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상권 활성화센터 김완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이 전통시장 지원센터가 상권 활성화센터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 취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저희 센터는 지난 2017년 9월에 강원도 전통시장 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개소하였고요. 이 전통시장은 물론 이제 지역경제 근간을 이루는 골목 상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골목 상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4월 도 조례를 개정해서 골목 상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6월에는 강원도 상권 활성화 센터로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역 상권 전반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업도 다양화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센터 내 상권 육성팀을 신설해서 골목형 상점가 발굴, 육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초기 단계 지원부터 시설 개선, 홍보 마케팅 지원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이커머스 분야로의 전환 지원도 펼칠 예정인데요. 전통시장 상품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마케팅 분야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 사업들 중에서도 이 상인들의 호응을 얻었던 그런 사업들이 있죠.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이 됩니까? 기존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던 감자 원정대, 주말 야시장, 왁자지껄 마케팅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이는 소비자분들이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면 시장 이용권을 페이백으로 제공해 드리고, 소비자분들은 이 이용권을 통해서 시장에서 다시 재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올해 도내 13개 시장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었고, 약 5억 4천만 원 이상의 직접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등 상인분들과 소비자분들 양쪽 모두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규모를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분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좀 더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각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맞춤형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개별 상인분들께서도 도움이나 필요가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각 시장의 상인회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 쪽으로 전달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센터 쪽으로 전화 또는 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직접 연락을 주시면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상권활성화센터 김환기 센터장이었습니다. 강원도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285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40개소에 사방댐을 설치하고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 등 취약지 2,728개소에 대한 점검과 응급 복구를 마쳤습니다. 또 산사태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원경찰이 지난달 29일을 음주운전 없는 날로 정하고 사전 예고 후 음주운전을 단속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도내 곳곳에서 진행된 단속을 통해 18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달에도 2차 음주운전 없는 날을 정하고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하는 조례를 통해 강원도는 앞으로 5년 동안 165억 원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의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동물보건사 양성과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활용한 교육과 훈련, 문화사업 등을 집중 육성합니다. 춘천 지역 시내버스 운영 방식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공론화가 9월까지 이뤄질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시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버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시민 참여단 모집과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어 시민주권위원회가 의견을 종합해 합의문을 도출하고 춘천시장에게 운영 방식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산업 육성 사업 평가에서 강원도가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아 국비 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178억 원을 투입해 250개 기업을 지원하고 256명의 고용 창출과 500억 원이 넘는 성과를 올린 점 등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원주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6일과 7일 이틀간 휴장합니다. 시장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친 농산물 출하자와 유통 종사자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장 이후 첫 경매는 8일 오후 6시에 시작됩니다. 화천군이 유튜브와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지역의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코로나19에 따른 축제 취소 등으로 토마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예상했으나 최근 유명 유튜브 채널과 모바일 라이브를 통해 5톤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산지 폐기의 아픔을 겪었던 애호박 역시 화천군과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120톤을 소진해 산지 폐기를 중단했습니다. 영월군이 2일부터 15일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누적 발행액 500억 돌파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중 지역사랑 상품권 영월 별빛 고운 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월군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와 관광지에 카드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양구군 해안면 농어촌 도로 3곳에 폐농약병 수거함이 마련됐습니다. 양구군은 농약 잔여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된 폐농약병은 소각 처리됩니다. 원주시가 오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원주 대표 음식과 관광지, 원주의 일상 등 3가지이며 180초 이내 영상으로 만들면 됩니다. 상금은 최우수 3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